네, 다음 주 월요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에서 그 예산이 통과된 인프라 법안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투어를 돌겠다고 아까 보도가 나왔는데 이 연관지어서 국내 산업을 또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조선기계건설 두루 살펴보도록 하죠. 대신증권의 이동헌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인프라 예산 하원 통과, 인프라 투자 본격화되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죠. 네,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1조 2천억 달러, 하나로 한 1,400조 되는 규모로 예산안이 계속 심의를 거쳐왔고요. 지난 8월 10일 날 상원을 통과한 이후로 11월 5일 날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주, 다다음 주 서명을 하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8년 동안에 미 전역에 도로, 교통, 철도, 대중교통, 공항, 광대역, 전력망 거의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어느 정도 측정했는데 도로교통이 제일 금액이 많죠. 네, 이 투자들이 워낙에 오래됐던 그 투자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깔았었고 그리고 철도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110V 나무 전봇대가 질비하고요. 이런 투자들이 지금 신재생 투자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력망이나 도로나 철도 모든 부분을 다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그 공급 교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주된 또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항만, 하역 이쪽도 아마 투자를 대규모로 하겠네요. 네,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낙후된 부분들 유지보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건설 중장비들이 또 투여가 많이 될 건데 건설 장비 국내에 이제 연관성이 좀 있거나 또 수혜가 혹시나 예상되는 기업이 있다면은. 네, 미국과 관련된 기업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일 것 같고요.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산층을 재건하겠다 이런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두산 밥켓이 미국 매출이 거의 70% 정도가 됩니다. 통상 주택 건축에 많이 들어가는데 인프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 쓰일 거라 생각되고 과거에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를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외에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인프라코어 좀 중대형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매출 비중이 미국의 한 10% 정도 되는데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부품 회사들로 진성 TC, DI 파워 이런 부품 회사들도 동반 수혜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대로 넘어가서 사명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되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름이 길어졌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로 찾으시면 안 나오니까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사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관련된 중장비 업체들은 제일 두산 밥켓이 직접적일 거고, 그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또 진성 TC, DY 파워 이렇게 좀 전개가 되는군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이 혹시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자, 미국 인프라에서 전력 투자도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또 이 연관 지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습니까? 네, 전력기기 업체들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업체, 미국에 공장이 있고요. 네. 현대일렉트릭 공장은 10년이 넘어서 안정화가 많이 됐고 한 연간 2억 불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반덤핑 관세 관련해서 이 업체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았었는데 바이든이 자유무역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당금은 해소되는 분위기에 있고요. 쿼터제로 수출이 조금 제한돼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 풀어져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망이 워낙에 낙후된 상황이고 지금의 공급망 우려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국의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겠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공장 투자라든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전력망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 전력기기 관련 업체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경쟁이 좀 감소할 우려가 있고요. 부품들, 뭐 신흥국, 선진국들 이 미국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에 같이 동반 증가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전력 쪽 내용 들어봤고 최근에 뭐 좀 식상하긴 한데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도 좀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원전 리빌딩, 뭐 하여튼 원전을 다시 뭐 늘릴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쪽도 그렇게 되나요? 네, 올해 5월 달에 한미 네.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중요한 이슈로 한미 원전을 공동 수출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이 원전 굴기를 하면서 뭐 수출 지원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점유율을 높인 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대항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바이든이나 유럽 쪽에서도 원전을 좀 친환경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조가 있고요. 이렇게 원전 수출에 대해서 한국과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게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과거에 UAE 원전 뭐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이 원전 수출이 제대로 된 수출이 없었는데 미국을 등에 업고 수출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소형원전 관련해서도 뭐 SMR이라고 표현을 하고 굉장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업체로는 두산중공업이 주기르기를 만들고 있고 이게 국내 원전 뭐 정치적 이슈가 지금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해외 원전과 뭐 소형 원전, SMR 관련해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해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건설주도 좀 볼까요? 건설주는 좀 약해요. 의외로 뭐 대규모 토목공사라든지 사실 부동산 정책의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걸림돌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잖아요. 건설주는 그래도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영향은 좀 긍정으로 받을 거다라고 앞서 저희 또 잠깐 다뤘는데 이동원 연구원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면은 3분기 실적에서 해외 플랜트 관련해서 과거에 수주받았던 프로젝트들이 최근 원자재가 상승 때문에 원가 상승 부분을 반영해서 일부 충당금을 잡은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원자재가 상승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수주 관련해서도 지금 유가가 많이 회복을 했는데 이 유가 회복이 대부분은 공급단의 조정이었고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주가 조금 이연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국내 주택 관련해서는 호황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업체별로 역대 최고의 이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대선 이후에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대출을 옥죄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사실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년까지 국내 분양이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이 건설사들이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신재생이나 신사업 같은데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업체 위주로 밸류에이션이 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조선으로 넘어가 보죠. 다 다뤄봐야 되니까 어차피 오늘 뭐 그 이동원 연구원이 커버하는 게 조선 건설 기계 다 하시잖아요. 네. 네, 조선 쪽은 최근에 수주 낭보가 계속 있었죠. 뭐 카타르, LNG 뭐 이 얘기는 좀 왕왕 들렸던 것 같은데 조선주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올해 수준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간으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작년에 한 2,200만 CET, 2,200만 톤 정도가 나왔는데 네. 올해 현재까지 나온 게 거의 한 4천만 CET 정도 되고요. CGT? 네, 네. CET. 가중 톤수인데 그냥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으로 한 4,300만 정도 보는데 작년 대비 거의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 평균이 한 3천만 CET 정도가 되는데 과거 평균 대비도 거의 50%가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과거 대비하면은 작년에 수요가 이연된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내년에는 한 3,500만 정도로 수요가 조금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이 컨테이너선인데요. 컨테이너의 초호황이 지속이 되면서 올해 발주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내년은 아무래도 선복 과잉 우려 때문에 올해 대비하면 발주가 한 50% 정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번외지만 그 한국형 경항공모함, 네, 그 CG로 이렇게 보셨나요? 비행기 뜰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들면 안 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가판의 그 곡선이나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물리적인 법칙이 들어가겠지만 뭐 최근에 그 원전이라든지 이런 경항모라든지 궁극에 들어가면은 중국을 또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우리나라의 그 핵항모나 핵잠수함 이런 쪽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조선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23 차세대 호위함 수주를 6천억을 받았고요. 네. 국내 방사는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국 수요를 늘리는 게 그리고 국산화를 하는 게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수출하는데 자국산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하면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수출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다 열리기 때문에 이 함정 같은 경우도 국산화가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핵에 대해서는 핵잠수함이나 이지스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해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화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하여튼 조선업종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 방산이라는 그 덫이 씌워지면은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자, 마지막 질문은 이제 유가인데요. 최근에 치솟던 유가가 오늘 아침에는 좀 내려왔어요. 미국이 전략 비축유인 SPR을 방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유가가 조선업종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네, 과거 조선주 주가랑 유가 상관관계를 해보면 거의 70% 조선주 주가를 유가가 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 갭이 조금 벌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가 회복이 수요 회복을 동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주 주가는 지지부진했고 유가는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그 갭이 커지면은 중간중간에 그 변동성도 커지는데 한 번씩 이제 조선주 주가가 틀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가는 계속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요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갈 테고 지금 공급 상황들을 보면은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만큼 방출해야 될 만큼 수요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유가 우상향하는 방향 그리고 조선주 주가도 따라가는 방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요가 있다라는 이게 좀 포인트네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수요하고 같이 겹친 거냐.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봤을 때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의 요인도 있겠다. 네, 일상이 회복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간이 좀 있긴 한데 BDI 지수 지금 내려가잖아요. 네. 앞서 제가 멘트는 했는데 BDI 지수 떨어지는 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5,000포인트 넘었다가 거의 2,8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네. 이거는 일부 그 공급 쪽에서 차질 영향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안정화되는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높은 레벨에 있고요. 전 세계 공급망 우려가 조금씩 풀려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공급망 꼬임이 좀 풀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까지 들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예산 하원 통과됐고 다음 주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이후에 뭔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국내 산업을 쭉 한번 풀어봤고요. 관련 기업도 연관 지어봤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조선기계 건설 애널리스트 이동헌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는 일단 멈춤. 네, 코스피는 오늘 아무래도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잠재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심스럽지만 좀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낙담하시지 말고요.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내일 아침에 또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